안녕하세요. 캐드 채널 시즌 10 레이첼입니다. 오늘은 기계 설계 분야의 전문가분이 오셔서 기계 설계에 특화된 서드 파티인 맥클릭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클릭인포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클릭인포에서 맥클릭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최진명 대리라고 합니다. 설계하시는 분들이 많이 겪고 계신 그런 설계 오류들 그리고 불필요한 작업들을 저희 제품을 통해서 좀 해결해 드리고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기계 설계 하시는 분들이 반복적인 작업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품 도면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인터넷을 찾아서 다운해서 적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도면을 작성을 하고 나서 스케일을 적용하는 부분이라든지 BOM을 동그라미 그리고 부품 번호를 직접 그린다든지 항상 이런 업무들이 당연하게 수행이 되었습니다. 야근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는 굳이 야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맥클릭은 기계 설계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캐드 내에 서드파티 형식으로 애드인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기계 분야에서 도면 작업을 할 때면 지금 다음과 같은 레이아웃을 갖게 될 건데요. 제품을 구성하는 조립도와 조립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품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맥클릭을 이용해서 지금 위에 있는 이 도면을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기능은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자가 직접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의 특징은 이 제품의 부품마다의 정보를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품을 토대로 맥클릭의 BOM과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능을 가지고 라이브러리를 직접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기능을 직접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라이브러리가 실행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나 엔터나 마우스 우측 키를 누르게 되면 사양창이 나옵니다. 사용자가 동일한 제품에 다양한 사양을 기입을 했다면 지금과 같이 다양한 사양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작도 상태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바로 생성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라이브러리를 생성을 할 때 지금과 같이 제가 필요한 삽입점을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바로바로 라이브러리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맥클릭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해당 부품을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라이브 클릭은 최소화 시켜 놓고요. 제가 사용할 제품은 바로 슬라이더 실린더입니다. 이 슬라이더 실린더의 제품을 선택을 하고 제가 필요한 사양을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완료가 됐다면은 도면을 바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제품은 해당 위치에 위치시켜 놓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라이브 클릭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제품을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삽입점을 이용한 생성이기에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생성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용할 제품은 이 회전 실린더인데요. 이 회전 실린더도 마찬가지로 사양창에 들어가서 제가 필요한 옵션을 직접 선택을 한 뒤에 생성을 합니다. 이제 탭키를 누르게 되면은 방향 전환을 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완료되면은 생성을 한 후에 적당한 위치에 옮겨줍니다. 그리고 작성된 도면들을 선택을 해서 미러로
반전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해당 위에 있는 조립도 제품을 맥클릭의 라이브러리와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 클릭만으로도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성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맥클릭의 BOM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할 기능은 부품번호 삽입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사양창에서 다양한 옵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설정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서 라이브러리를 직접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부품번호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번호가 중복되게 보여지는 이 현상은요, 부품에 카운트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을 제가 부품표 작성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대로 두 개씩 카운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번호를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거는 중복된 번호를 일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중복된 번호를 제거하고 나서 다시 부품 번호를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BOM은 완성이 됐고요. 이 완성된 BOM을 가지고 엑셀로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셀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필요 없는 사양의 경우에는 체크박스를 풀어서 적용을 안 하게끔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과 같이 BOM에 작성된 정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발주서 양식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발주서 양식은 사용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발주서에 그대로 적용 가능하니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도면에 드릴과 카운터 보링을 직접 맥클릭의 라이브러리 기능을 통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탭부터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요. 현재 M8 탭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맥클릭의 표준 부품에서 탭을 선택을 하고 사양창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호칭 치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M8로 선택을 한 다음에 길이는 지금 현재 15mm죠. 15mm를 선택을 하고 관통을 누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에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카운터 보링입니다. 볼트 자립하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역시 사양창에 들어가게 되면 카운터 보링과 관련된 호칭 치수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M8에 맞는 지금 호칭 치수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길이를 선정을 하고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해당 위치에 바로바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볼트, 너트, 와셔 같은 체결류와 관련된 부분들이 규격표가 없다면 직접 규격표를 찾아보고 적용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맥클릭은 이 KS 규격을 따르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해당 규격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한 부품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이 스퍼 기어를 많이 그리게 되는데요. 이 기어를 그리는 게 여간 쉽지만은 않죠. 근데 맥클릭의 이 스퍼 기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직접 인수를 입력을 할 수가 있고 모듈이랑 피치경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축도 직접 기입을 할 수가 있어서 손쉽게 기어를 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수 기입까지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정면도 그리고 측면도 마지막으로 요목표까지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다음은 풀리인데요. 풀리 또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그리기 힘든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롤러 체인 스프로킷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형태로 제가 그리게 될 거고요. 치형과 체인 작도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간 거리에 따라서 체인의 링크수까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체인 열수와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체인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파일 안에 여러 개의 도면을 그리게 되는데 부품의 크기에 따라서
이 도면 영역의 크기를 각각 영역에 맞게끔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후에 치수 스케일이나 선 스케일들도 각각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맥클릭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사이즈가 각기 다른 두 가지의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 부품들의 치수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의 큰 도면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00이라는 수치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우측에 있는 도면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기존에는 도면의 영역마다 스케일을 직접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 도면 영역 안에서는 도면 영역마다 고유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들도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케일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선을 그어놓고 저희 맥클릭 기능 중에 레이어 단축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11번을 누르면 중심선으로 변합니다. 일단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선 스케일의 경우도 자동으로 영역 크기에 맞게끔 조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저희가 도면을 출력을 할 때 이 스케일 상태가 고르지 않다 보니까 히든 선을 출력을 했음에도 이게 실선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도면 작업 중에 좀 오류가 되는 사항들도 간간히 있었는데요. 저희 맥클릭의 이 도면 영역 기능 하나만 사용을 하더라도 스케일에 대한 부분을 모두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맥클릭에는 이제 다양한 유틸리티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제가 상세도 기능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도를 실행하게 되면 필요한 영역을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된 영역은 바로 컨트롤과 시프트를 통해서 축소나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측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에 관련된 사양창이 나오게 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상세도가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도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여기 이제 치수를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현재 50mm라는 치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상세도에서는 200이라는 치수가 원래는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맥클릭의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원본 치수와 동일한 치수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심선 그리기 기능입니다. 맥클릭의 중심선 그리기는 원의 직경 크기에 따라서 이 중심선의 돌출 값을 직접 조정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중심선 그리기를 클릭을 해서 이제 사양창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비율 값이라는 것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원일 때의 돌출 값과 큰 원일 때의 돌출 값이 각기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실제 도면에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선과 선을 클릭을 해도 중심선을 바로바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수선 정렬과 관련된 기능인데요. 지금 다음과 같이 치수선이 정렬이 되지 않아서 숫자와 선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저희 치수선 정렬 기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나머지 선을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치수선이 자동으로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정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한 파일 안에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도면을 그려 놓는데요. 출력을 할 때 지금 어떻게 작업을 하시나요? 보통은 프린터 출력을 해서 도면 한 개씩 출력하는 과정을 겪고 있으실 겁니다. 맥클릭에는 이 모든 도면을 일괄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기능이 총 3가지로 나뉘어 있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면 영역을 이용한 출력 방식입니다. 도면 영역은 그 개별 고유 정보가 있기 때문에 스케일과 직접 이 도면에 대한 이력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은 해당 도면으로 이동이 되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전체 선택을 하고
PDF나 프린터로 출력도 할 수가 있으며 도면 내보내기를 통해서 일품일도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CAD의 버전을 어떤 걸로 일품일도로 출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선택사항인데요. 현재 버전으로 선택을 하고 도면 내보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품일도라는 도면을 만들고요.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일품일도로 전환된 결과를 결과창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일품일도로 변환된 도면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일품일도로 도면이 각각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도면을 열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는 여러 개의 도면이 있었던 도면에서 지금 1도로 변경을 하니 해당 도면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면 영역은 전체 선택을 해서 출력도 할 수 있지만 제가 필요한 도면만 선택을 해서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 출력 기능입니다. 이 선택 출력 기능은 사용자가 프린터를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PDF로 한번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사이즈와 플로 스타일을 직접 지정을 해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폴더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도면을 선택을 해서 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가 선택한 도면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로 변환된 이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도면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치 플롯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예전에는 일품일도로 많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용량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말이죠. 관리적인 측면에서요. 일품일도로 작업을 하게 되면 도면을 매번 열어서 출력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 배치 플롯이라는 기능은 필요한 도면을 선택을 하면은 그 도면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이제 미리 보기 창에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필요한 도면을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전체 도면을 선택을 해서 PDF로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일품일도로 작성이 됐을 때 굳이 도면을 열지 않아도 폴더를 선택을 하면은 폴더 안에 있는 모든 도면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배치 플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현재 불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하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맥클릭으로 불필요한 업무를 많이 줄여서 능률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맥클릭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에도 퀴즈 이벤트를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퀴즈 이벤트가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상품도 엄청 좋은 거 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콘텐츠를 뭘로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상이 필요한지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댓글창이 아니더라도 설문조사란에 상세히 의견을 적을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릴게요.